안녕하세요. 노가다꾼의 쇼핑몰 대표 김승환입니다. 사람들이 노가다꾼이 쇼핑몰 한다고 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고 가볍게 접근을 하고 계신데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거부감 없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게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바라보지만 제가 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기준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끄고 책 펼쳐서 한 줄이라도 읽어보실 수 있나요? 이 행동이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99%는 할 마음이 없고 귀찮고 불편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필요하고 관심도 있고 돈까지 지불했음에도 실제로 이 쇼핑몰이라는 걸 하다 보면 그 정도의 의지가 없거나 동기부여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걸 실행할 만큼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금전적 여유든 시간적 여유든 이 여유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20살 때 호주에서 노숙할 때랑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물론 돈을 더 번다 이런 차이점도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총 3개월 노숙을 했는데 매일매일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오늘 뭐 먹어야 되지? 오늘 어디서 자야 되지? 말도 안 통하고 무섭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것, 그 살아남는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장 내일 계획도 세울 수가 없었던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돈도 조금 여유가 있고 그리고 시간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차이점이 여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여유가 있으면 이런 거 안 보셔도 되고 아니면 본다고 해도 바로 강의를 결제해서 배워도 되는데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계속 배우려고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도 다른 강의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실제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빠서 출근해야 되고 회사 가서 일해야 되고 퇴근하고 나면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부업을 할 만큼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저처럼 그런 여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조금씩 여유를 가지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돈도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이야기를 제가 20살 때부터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20살 때 호주에 간 계기는 간단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고 싶었고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 돈을 벌기로 결심한 이유는 딱히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돈 때문에 가족들이 다 같이 있었던 시간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매일 새벽 2시에 일을 나가셔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시면 바로 주무시고 하루도 같이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는 가정을 꾸리면 같이 있어야겠다. 같이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일을 안 해도 같이 있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랑 애기랑 같이 있어주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사업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20살 때 읽었던 앨런 머스크의 책이 사실은 제목이 아이언맨의 모티브가 된 그런 인물이라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책을 읽어봤는데요. 앨런 머스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내가 사업이 망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걸 보기 위해서 1,000원짜리 소세지로 한 달을 살아본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적은 금액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거를 확신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빈털터리인 상황에서 다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도전을 하면 나를 도와줄 친구들, 형제, 가족, 주변 사람들이 워낙 많았고 그리고 돈도 빌릴 수 있고 말도 통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저한테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으로 가서 내가 살아남아서 돌아오겠다 그런 결심을 세웠고 당시에 영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친구가 대신 비자 발급도 해주고 여권도 만들어주고 외국 가는 데 있어서 후보가 호주, 일본, 캐나다 요 3개였는데 제일 빠르게 바로 갈 수 있는 데가 호주더라고요. 그래서 호주로 신청을 했고 저희 엄마가 호주 갔다 오라고 비행기 표를 끊어주셨고 아빠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4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돈을 벌고 돈을 좀 모아서 가려고 또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또 취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4만 원만 들고 호주를 갔거든요. 그 4만 원을 가지고 호주 시드니 공항에 내리고 나서 시드니 역으로
갔어야 돼요. 기차를 타고. 길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 따라갔죠. 따라가서 기차 타고 하다 보니까 기차비가 15,000원 정도 나왔어요. 12년도였는데 그게 기차가 나라 게 아니고 개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차 철도가. 그래서 기차비가 비싸게 나온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영어를 할 줄 알고 이제 지인들한테 들은 거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15,000원 정도 쓰고 남은 금액 한 25,000원 정도로 숙소를 알아보니까 보통 숙소들은 4만원 정도 했고 중국이 운영하는 제일 저렴한 호스텔 같은 경우에 25,000원에도 하루 잘 수가 있었는데 솔직히 1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가서 배도 좀 고팠고 하루 잔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또 잘 데 없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기로 했어요. 아빠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기차역 밖으로 나가서 밥집을 찾아봤는데 다 영어로 적혀 있고 뭐 제가 아는 데가 없다 보니까 제가 또 막연하게 간판만 쳐다보면서 다니다가 KFC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왔어도 KFC는 알아봤거든요. 그래가지고 KFC 들어가서 영어가 그때 당시에 제가 하이, 쏘리, 땡큐 요 세 개밖에 말을 못했는데 그 새로 나온 메뉴 같은 경우에 이 사진을 붙여 놓잖아요. 사진. 그래서 그 사진 가리키면서 그냥 저거 달라고 하니까 주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사진 붙어 있는 햄버거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한 15,000원 정도 쓰고 10,000원이 남았어요. 근데 이 10,000원으로는 할 것도 딱히 없고 그냥 어차피 돈도 없는 김에 햄버거 하나 더 먹었거든요. 그 또 시켜 먹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번에는 옆에 있는 헝그리 잭에 들어갔어요. 주문을 한번 해보니까 또 한번 해볼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헝그리 잭에 들어가서 와퍼 세트는 못 먹고 단품으로 돼 있는 거 하나 먹고 돈을 다 썼어요. 그 헝그리 잭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버거킹인데 호주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어가지고 킹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버거킹을 말을 못하니까 헝그리 잭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와퍼라는 게 버거킹 햄버거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퍼가 있길래 제가 이거 호주에서 헝그리 잭으로 팔던 건데 뭐냐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그 같은 거더라고요. 어쨌든 이 와퍼를 하나 먹고 주머니에는 15센트 한국 돈으로 150원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되니까 좀 춥더라고요. 그때가 12년도 9월 달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여름에 제가 나이키 반팔 반바지, 삼디다스 쓰리파 요렇게 입고 다녔는데 그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호주에 간 거죠. 제가 원래 계획적이지 못하고 좀 즉흥적으로 그냥 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노스페이스 바람막이를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한겨울에 맨발에 스리파에 반바지 반팔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하나 걸치고 가방 하나 있었는데 가방에는 다른 건 없고 그냥 책 한 권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추워가지고 다시 시드니역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시드니역 벤치에서 밤을 새고 그때부터 3개월 동안 제가 거기에 있게 된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교회나 뭐 그런 종교단체에서 많이 이제 막 관심을 가지면서 맨날 같은 장소에 보이니까 뭐 놀러 오라고 막 그렇게 말도 많이 했는데 제가 집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막 그런 거를 알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별로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요. 그 한국인 아줌마들이 교회 오라고 막 그러다가 제가 그냥 시드니역에서 제가 막 구걸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벤치에 맨날 앉아있고 이렇게 하는 사정을 알고 나서는 아는 척을 안 해서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그래도 배도 고프고 좀 어려워가지고 일요일마다 점심 먹으러는 갔었거든요. 꼬박꼬박.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제대로 밥을 먹었고 나머지는 그 에피소드를 다 얘기하면 너무 긴데 대부분은 거기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좀 먹다 남은 케이크, 빵, 좀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많이 챙겨줬어요. 자기들도 거지지만 저가 그때 이제 만으로 19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기 때문에 좀 많이 챙겨준 것 같아요. 호주가 이제 동전을 구걸해서 동전을 받는다고 치면 동전 하나가 2달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구걸하는 거지라고 해도 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친해지고 나서는 뭐 사달라고 하면 사주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있다가 일자리를 하나 소개받아서 토마토 농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제 바람은 뭐였냐면 돈을 안 줘도 되니까 잘 곳이 있고 먹을 게 있으면 충분하다. 나는 숙식만 제공해주면 돈을 안 줘도 된다. 요 정도로 제가 절박했기 때문에 조건도 안 따지고 토마토 농장으로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고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는 분들 중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번더버그 토마토 농장에 헬렌이라는 컨트랙터
만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헬렌이 그때 당시 악덕업주로 엄청 유명했는데 그 악명을 듣고 궁금해서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유명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가서 진짜 받는 돈들이 다 차비, 식비, 집세 요렇게 나가면은 돈이 하나도 안 남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돈 모아서 탐탐이라는 과자 하나 사 먹는 거, 그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아이스크림은 비싸서 사 먹지도 못하고 탐탐이라는 그 과자 하나 사 먹는 거, 그게 유일한 낙이었고, 이 토마토 농장에서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3시간만 일을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이 받는 급여보다 훨씬 작은 거죠, 제 급여가. 심지어 제가 토마토 농장에서 진짜로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일당이 최고를 찍었을 때, 농장에서 제일 돈 많이 번다고 소문이 났을 때 토마토 농장에서 또 쫓겨났어요. 그리고 쫓겨나서 피망 농장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는 토마토 농장 바구니가 한 바구니에 요 정도 되는 바구니에 얼마 줬다고 하면, 피망 바구니는 이만해요. 엄청 커요. 이만한 바구니인데 심지어 붓이 하나에 피망 하나가 나와요. 피망 요만한 거 하나 열리는데 요걸 따야지, 쪼매난 거 따봤자 어차피 욕만 먹고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부시에 하나 있거나 없거나, 그런데 그걸 열심히 뒤져가지고 한 바구니 채우면 900원 받았어요. 그 900원 되는 거 그거 모아가지고 농장에서 탈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드니역에서 노숙할 때보다는 낫죠. 내가 배고프면 토마토도 까서 먹어도 되고, 실제로 하루에 토마토 한 박스씩은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빨간 토마토를 안 따고 놓쳐서 썩으면 욕을 먹는데, 내가 따서 먹으면 욕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따서 먹더라도 남겨놓지 말고 다 따라는 게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먹을 수 있는 토마토는 다 제가 먹었어요. 일단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기 때문에 도시락도 쌀 돈이 없어서 토마토를 하루에 한 박스씩 먹고, 근처에 수박 농장이 있는데 수박 농장에도 이제 껍질에 상처 나서 상품성이 떨어진 수박들은 모아놓고 그 우체통에 2달러를 넣어놓고 하나씩 가져가라, 요렇게 이제 그 농장주 집 앞에 수박이 쌓여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2달러씩 낼 돈이 없어서 편지를 적었어요. 뭐 잘 먹겠다고 이제 편지 쓰고 우체통에 편지 집어넣고 10통씩, 매일 10통씩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수박 한 통씩 아침 저녁으로 먹고, 일할 때는 토마토 먹고 막 그런 식으로 버텼어요. 그랬는데 이제 6달 정도 지나서 제가 도저히 여기에 있다가는 답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망쳤던 곳이 말레이시아 불법 체류자들 숙소. 제가 또 나름대로 농장에서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많았는데, 말레이시아 불법 체류자들이랑도 좀 친했어요. 그래서 그 숙소에 일단 숨어서 도망을 쳤고,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걸 가지고 시드니로 다시 돌아가게 됐거든요. 지역으로 따지자면 번더버그 농장이 있던 곳이 브리즈번이고 다시 시드니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시드니로 돌아가서 한국 갈 돈은 없고 어차피, 그리고 이제 휴대폰도 없었어요. 제가 휴대폰을 팔았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이제 휴대폰을 10만원에 팔았어요. 휴대폰도 팔고 돈도 그때 한 5만원인가 5만원 정도 있었는데, 시드니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마트에서 핸드폰을 하나 산 거예요. 핸드폰을 3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핸드폰을 사고 유심칩을 사고 해가지고 전화를 싹 돌린 거죠. 근데 운이 좋게도 청소 업체에 연결이 돼서 제가 청소 일을 계기로 이제 돈을 조금 벌고 호주에서 탈출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제가 호주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진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재밌는 일도 좀 많긴 하거든요. 재밌는 일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고생해서 한국에 돌아오니까 그 성취감? 내가 이제 살아 돌아왔다. 한국에서 내가 아무리 망하고 돈을 다 잃고 가진 거 없어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겠다, 뭘 해도 괜찮겠다, 그런 자신감? 그런 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내가 목표했던 걸 해내고 나니까.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한 거는 군대에 간 거예요. 군대를 빨리 해결하고 다시 호주를 가든 아니면 뭐 해보고 싶었던 게 많았기 때문에 군대부터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가니까 또 운이 좋게 훈련병 때 이제 사관학교에서 인사 담당자가 왔는데 잘 보였는지 이제 조교로 뽑혀가지고 군생활을, 사실은 사관학교에서 조교로 2년을 보냈거든요. 대학교다 보니까, 그리고 사관학교니까 시설이 얼마나 좋겠어요. 골프 빼고 다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건 관심 없고 그냥 탁구, 테니스 막 그런 것만 좀 했는데, 어쨌든 보통 저는 도서관에
박혀가지고 책만 많이 읽었거든요. 군대에서는 2년 동안 운동이랑 독서 이 두 가지만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따지고 보면 제가 조교였기 때문에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보다 공부를 많이 했어야 돼요.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말을 해야 됐고, 또 행동도 정해진 시범 동작 그대로 했어야 됐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을 수 있었고, 그렇게 군대에서 운동하고 책 읽고 시간을 좀 알차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역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영어 배우기. 왜냐면 영어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외국인 친구들이 당시에 엄청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깊은 대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영어가 좀 짧은 영어다 보니까 단순하게 인사하고 놀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깊은 대화를 못해서 너무 아쉬웠던 게 많아가지고 영어를 제일 먼저 배웠고, 그 다음에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절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때 읽었던 책이 마윈 회장이 처음 사업할 때 했던 게 영어랑 생각하는 힘, 요 두 가지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책 많이 읽었고 전역하고 영어도 사실은 좀 제대로 배워가지고 미국도 갔다 왔거든요. 영어 배우고 그 원어민 선생님이랑 미국도 갔다 왔기 때문에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필요했던 게 생각하는 힘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그 힘을 기를 수 있을지 답이 안 나와서 절에 들어갔어요. 제가 생각했던 건 절에 아무것도 없는 방에 한 켠에 이불, 한 켠에 책상, 그리고 책 요것만 있는 그런 방을 꿈꿨거든요. 그래서 절에 들어가고 싶어서 제가 강원도에 있는 절에 찾아가서 무조건 쫄랐어요. 절에서 살고 싶다고. 그 허락을 받는데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6개월 만에 허락이 나서, 왜냐면은 그렇게 사람을 받는 것도 아무나 받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절터랑 이런 것도 맞는지, 그리고 사주 이런 거 다 따지고 엄청 보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운 좋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절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 그때 노가다도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절에서 그냥 살 수는 없거든요. 밥도 먹었으면 밥값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가지고 절 짓는 일, 절 짓고 좀 여러 가지 건물 짓는데 제가 노가다를 좀 했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 공사 같은 데서 제가 좀 일을 하면서 그래도 돈은 안 받지만 그런 일 한 거를 인정받아서 제가 절에 붙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에 1년 정도 이제 있다가 나왔죠. 나와서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도 좀 만나고 했는데, 그때 추천받은 게 무역회사에 한번 지원을 해보라고 해서 제가 영어를 좀 할 수는 있었는데 수준은 안 됐지만 말은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하나로 무역회사 면접을 보고 거기에 합격을 했어요. 삼익 THK라고 대구에 본사가 있는데 대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삼익 THK 거기에 이제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하고 통역으로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주말이나 그리고 휴가 같은 거 있을 때 노가다를 계속 했어요. 저는 어떤 경험들도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돈을 빨리 벌어서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회사 생활 하면서도 노가다를 계속 했고, 그런 회사나 그런 데에 제가 미련이 없는 편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회사 생활 하면서 월급 받는 그런 삶을 꿈꾼 것도 아니고 제 사업을 항상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만둬도 되는 그런 좀 미련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회사 월급이 너무 작아가지고 무역회사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돈 버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배워서 사업이 이런 거구나, 뭐 막연하게 배워가지고 나와서 또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사실 월급이 너무 작아서 그만뒀어요. 예, 그렇게 그만두고 나와서 그 다음에 한 거는, 일단은 그때 서울에서 사귀었던 친구들이랑 같이 택배 상하차 알바를 갔어요. 당장에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서울에 있고 싶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택배 상하차를 가서 일을 했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이 많냐 알고 보니까,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뭐 좀 심심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택배를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를 많이 시키니까 일도 많았고, 그때 저는 좀 오프라인 시장이 이렇게 다 죽고 있는데 온라인 시장은 갈수록 잘 되구나.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계속 잘 된 건 사실이에요. 그때 친구들이 학생이었는데 걔들이 다 공부한다고 떠나고 그러다가 저도 당장 갈 데가 없어가지고 숙식이 되는 일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숙식이 되는 일자리가 당시에 고깃집, 주유소, 술집 요렇게였는데 세 개 다 하기 싫더라고요. 해보기는 다 해봤어요. 고깃집은 힘든 거에 비해서 돈이 얼마 안 됐고, 주유소는 제가 이제 차도 잘 모르고 좀 실수할까봐 그런 것도 있고,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아서 안 했고, 술집은 밤에 일을 한다는 게 너무 피곤하고 안 맞더라고요. 좀 시간이 아까운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술집도 결국에 안 했고, 그렇게 찾은 게 노가다였거든요. 노가다 중에서도 숙식이 되는 숙식 노가다를 한 거예요. 그렇게 숙식 노가다를 처음 갈 때는 엄청 무섭고 좀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가고 보니까 사람들도 좀 생각보다는 괜찮고 일도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때까지 했던 노가다는 다 인력사무소에서 파견 나가는 일용직이었는데, 일용직이라는 건 똑같지만은 삼성에서 일하는 그런 반도체 현장이었기 때문에 좀 대우가 좋았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노가다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고, 제가 그때 시작했을 때 일당이 12만 원이었는데 2시간 연장하면은 18만 원, 2시간 또 연장하면 24만 원, 뭐 그런 식으로 공수로 하다 보니까 월급이 그래도 한 400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친구들이 공장 다니는 애들은 200 중반,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여자애들은 격리로 시작하면 150, 남자애들은 한 180, 190 요렇게 일반 회사는 시작을 했는데, 노가다 하면은 그 배를 버니까 제가 왜 노가다를 안 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회사에 붙어 있을 생각도 없었고 그런 미련이 없어서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거기에 오래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랑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 했던 일이 그거예요. 삼성에 가가지고 처음 했던 일이 아이 마킹이라고, 우리가 볼트를 쪼으면 그 볼트가 제대로 체결됐는지 풀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직으로 볼트 너트를 일자로 쭉 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자가 틀어지면 이제 볼트 풀린 거니까 다시 쪼아야 되고, 그런 아이 마킹 하는 작업이었는데, 주머니에 볼트 빵빵하게 채워서 걸어 다니면서 볼트 채우고 아이 마킹하고, 요런 일이 월급을 400만 원이나 받을 일인가? 당시에 전 너무 쉬웠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호주에서 노숙하던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삼성에서 밥도 잘 나오지, 밥이 매일 4가지예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면, 이런 식으로 4가지가 매일 나오는데, 그거 선택해서 먹는 것도 재밌었고 일도 편했고 숙소도 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비교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호주에서 노숙할 때 막 그런 시절이랑 비교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엄청 힘들었던 시절이 있으면 그 시절이랑 비교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그것보단 지금 낫지, 그것도 했는데 이건 할 수 있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겨내는 경험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엄청 힘들고 안 좋은 경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노가다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당을 좀 올리고 싶은데, 왜냐면은 제가 12만 원 받는데 같이 사는 팀장님이 28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2배 이상 가져가는데, 또 팀장이니까 일은 많이 안 하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웠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1년을 열심히 일하면 5천 원에서 만 원을 올려줬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심지어 저는 일당 15만 원, 16만 원 받는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왜냐면은 제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일을 하는데 사다리를 잡아주는 사람이 15만 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15만 원짜리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일 잘한다고 말 잘해서 단가 높게 들어왔는데 실제로 일을 못하니까 사다리만 잡아주고 있고 그 단가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삼성 현장이 처음이니까 12만 원으로 시작했고 그걸 올리는데 무조건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고, 단가를 올리다가 너무 답답해서 그때 시작한 게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그때 쇼핑몰을 하면서 창업 다마고치 영상으로 사람들이 성과도 내고 하는 것도 많이 봤지만, 저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좀 배우는 거, 강의 듣는 거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차라리 돈을 내고 그냥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 순서대로 배우고 싶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시간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강의,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노력해서,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뭐 그런 걸 떠나서 한 사람이 그런 걸 만들었으면 모든 거를 쥐어 짜낸 거거든요. 저도 책을 써봤지만 진짜 간단한 전자책 하나 만드는데도 내 모든 걸 쥐어 짜내서 목차부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들었고 실제로 성과가 좀 나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5년 동안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멋있어 보여서 강의를 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고, 실제로 부업을 해서 수익이 나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긴 하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노가다는 잠깐 그만둔 상태거든요. 제가 아기 본다고 2~3달 쉬고 오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노가다도 쉬고 있고, 요렇게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일을 그만둬도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요런 생활이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처럼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진 그런 생활을 꿈꾸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부수익이라도 생기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이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영상을 보면서 어떤 방법, 기술 이런 걸 배우기보다 먼저 그 의지, 그 태도 좀 그런 걸 먼저 가졌으면 해서 오늘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처음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책 읽고 운동하고 글 쓰고 이런 행동들이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것보다는 당연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누구나 알고 있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70% 이상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고, 그리고 저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못 읽는다고 자책하면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우리나라 데이터로 보면은 70% 이상이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 읽는 것도 갈수록 줄어들고, 운동도 제가 헬스를 다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시간대에 가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쇼핑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핸드폰 끄고 책 읽을 수 있는, 요게 도움이 된다고 듣고 바로 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인드라면 쇼핑몰을 해도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죠. 제 수강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했다 열심히 안 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성과가 안 난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진짜 자기들도 신기해해요.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큰 돈 못 버는 건 맞지만 물건을 올렸을 때 팔린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남들보다 비싸게 파는데도. 그래서 앞으로 천천히라도 요걸 만들어가면 돈을 더 벌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런 마인드, 그런 경험, 그런 게 엄청 살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회사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내 힘으로 돈을 좀 더 벌어볼 수 있구나. 그런 게 쌓여가면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씩 삶이 나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결론이 뭐냐면, 먼저 이 쇼핑몰을 하겠다고 막 집중하기보다 어차피 본업에서 힘들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부업을 하더라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업에서 내가 실력을 쌓고 돈이든 시간이든 좀 여유를 가지게 되고, 그 상태에서 부업이나 다른 사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 가지만 제가 더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첫째가 태어나고 서산에 다시 집에 들어오면서 서산에 노가다 할 데가 없어서 공장을 갔어요. 서산은 공장 단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공장에 갔는데 제일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 노가다보다 일도 편하고 몸도 더럽힐 일도 딱히 없고 전부 다 좋았는데, 그 12시간씩 주야 2교대로 일을 한다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내가 그냥 하루 종일 서서 기계만 쳐다보고 있는 게, 이런 일은 기계도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는 더 좀 생산적이고 더 좀 특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남들 다 하는 그런 기계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스스로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 사실 돈도 많이 받았어요. 450만 원을 받았는데 솔직히 이제 몰래 책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몰래 게임하고 탕탕 특공대 같은 거 하고 숨어서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책을 읽으니까 바로 그 CCTV 보고 조장님이나 관리자가 와서 제재를 하더라고요. 놀러 왔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이런 거는 되면서 책 읽는 거는 엄청 부정적이구나. 노가다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에 책 읽는 게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기계가 알람이 뜨면 조장을 호출해서 조장이 와서 알람 해제하고 공구 교체도 하고 프로그램 이제 CNC나 MCT 기계 프로그램 수정도 하고 하면서 수정을 해주는데, 그거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책도 못 읽고 그런데 시간도 아깝고 하니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제 사수랑 막 배우면서 2달 동안 프로그램만 파니까 이제 공구 교체부터 간단한 프로그램 세팅, 가공 선반, 머신 세팅 요런 거부터 해서 로봇 팔 요런 세팅까지, 그런 조작, 리모컨 세팅 요런 것까지 다 배우면서 어느 순간 조장을 안 불러도 제가 직접 알람 해제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내 라인에 올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요거 다 해결할 테니까 그냥 나 혼자서 알아서 하게 놔둬도 된다. 그렇게 하면서 조장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왜냐면은 알람 해제 빨리 하고 또 조장 오는 거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물량이 줄어들면서 또 그만큼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처리할수록 기계가 빈틈없이 돌아가고, 그러면서 물량도 많이 나오면 욕먹을 일도 없고 나도 그냥 혼자 있으니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라인을 3개를 맡았는데 혼자서 라인 3개를 맡으면서도 여유가 있었어요. 할 줄 아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야간 때는 특히 마음 놓고 책을 읽었죠. 알람이 안 뜨는 경우에는 책을 읽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오고 그러니까 저를 좀 믿고 놔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하는 시간 12시간 일하더라도 남들은 가만히 그렇게 기계 보면서 서 있으면서 기다린다고 하면 나는 그 시간 동안에 책을 읽어도 타치를 안 받는 그런 좀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관리자까지 올라갔어요. 품질 관리자라고. 보통 여자들은 검사를 하고 남자들은 가공을 하는데 그 생산직 인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제가 관리자로 올라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아예 아무도 타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맡은 일이 따로 없고 가공 라인에 이제 품질적으로 이상 없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놀지 않고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핸드폰을 해도 되고 타치를 안 받고 그렇게 프리한 시간이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돈도 당연히 더 많이 받고. 그렇게 본업에서 여유가 생기면 저는 심지어 또 휴대폰으로 쇼핑몰 하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물건 캡처하고 올리고 물건 팔고 이러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 안에서 부업을 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든 짜투리 시간을 만들어내고 여유를 가지는 거. 본업을 더 공부하고 더 내가 발전을 시켜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든 아니면 돈을 더 벌든 그런 여유를 가지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여유가 없다는 걸 너무 공감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먹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출근하고 억지로 일을 하고 퇴근하면은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쉬고 싶고 그런 편안함을 찾는 게 본능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체력도 안 좋고 막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계속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이겨내면 습관이 되거든요. 익숙해지면 힘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쇼핑몰로 돈 잘 벌면 왜 노가다를 하냐, 그냥 편하게 집에서 쇼핑몰 하면서 편하게 살면 되지 않냐, 실제로 돈 못 버는 거 아니냐, 왜 강의도 마찬가지다, 강의도 네가 쇼핑몰 잘 안 되니까 강의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해봐야 알아요. 뭐냐면은 사람이 편안하면은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연예인이든 의사든 부자든 진짜로 요 자기 이제 영역에서 끝까지 올라간 사람들, 끝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다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성취하는 경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성취감을 느낀다는 게, 아니면 더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살아가면서 엄청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미 끝까지 올라갔고 더 이상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우울해져요. 갱년기가 왜 오겠어요? 그 애기들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사시다가 나이가 좀 들고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이제 여유가 생겼을 때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애기들도 다 커가지고 연락도 없고 안 찾아오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고 과거를 후회하게 되고, 내가 진작에 나를 더 챙겨줄 걸, 뭐 그런 후회도 생기고. 그러니까 갱년기라는 게 제 생각에는 여유가 생기면서 그런 후회가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 여유가 없다 보니까 계속 달려나갈 수 있는,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상황. 여러분들이 지금 막 여유 있어가지고 우울하고 나태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다들 바쁘게 일하시고 힘들어서 또 쉬고, 그런 바쁘게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뭐 대출이 있으면 돈도 갚아야 되고 또 돈이 필요해서 부업, 투잡, 쓰리잡도 하고 그런 바쁜 상황. 그러면은 우울해지고 그럴 틈이 없거든요. 그런 거는 좀 좋게 보면은 좋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뭐 성공하려면 청소부터 해라, 요것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냈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이 그 다음에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동기가 되는데, 성취감을 느끼려면은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것도 처음에 안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이 벌리는지도 확실하지 않으면 성취감을 느낄 시간도 없이 계속 힘들기만 하다가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쇼핑몰은 내가 물건 올려서 팔리면은 바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 주식, 코인 이런 것도 안 했던 이유가, 이게 내가 돈을 빼지 않으면은 묶여있는 돈이니까 수익이 난다고 해서 저는 내 돈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쇼핑몰에서 바로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저한테는 성취감이었고 동기부여였어요. 그래서 쇼핑몰을 한 거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취감을 하나씩 느껴보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귀찮고 불편하고 그런 거를 이겨내고 해야죠. 결국에 당장에 뭐 부업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본업에서도 먼저 내가 남는 시간에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직급을 올리거나 뭐 연봉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8시간 일해야 될 거
5시간 만에 일을 하고 3시간 동안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다른 걸 해본다거나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 회사 그만두고 쇼핑몰 하지 말라고 해요. 본업을 무조건 유지하면서 부업으로 요거를 도전해 보셔라. 대신에 본업에서 여유가 너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돈이 여유가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 그리고 마음의 여유는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 둘 다 쇼핑몰을 못해요. 결국에 우리가 어떤 자신감이 없으면 집착을 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과분한 배우자를 만나거나 나한테 과분한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나한테 과분한 어떤 거를 바랄 때 거기에 집착을 하게 돼요.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하나 예시로 들어드리고 싶은 게, 노가다 하면서도 그 팀에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단가가 높아진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의 실제 실력은 15만 원인데 오래됐다는 이유로 17만 원, 18만 원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욕을 먹고 자존심 상해도 못 그만두는 이유가, 자기가 그만두고 다른 팀으로 가면 지금 단가를 못 받는다는 걸 자기도 안다는 거죠. 거기 가면은 거기에 또 고인물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기는 다시 15만 원으로 시작하는 게 싫은 거죠. 근데 저는 제 능력으로 17만 원, 18만 원까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만두는데 미련이 없어요. 왜냐면 어딜 가도 나는 17만 원, 17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신이 있으면 집착을 하지 않는 게 요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내가 원하는 직장, 원하는 돈, 원하는 사람, 배우자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하면 집착을 하게 되니까 그 능력을 키우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돈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돈을 담을 그릇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월에 2천만 원을 벌어도 모이지가 않아요, 돈이. 저는 아껴 쓰고 좀 그런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돈을 버는 능력만 키우고 있지, 돈을 모으고 불리고 요런 능력은 배우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을 내가 막 벌고 싶다고 해도, 쇼핑몰도 여러분들이 지금 저처럼 300만원, 500만원 벌고 싶다고 해도 거기에 집착하면은 엄청 열심히 하고 성과가 안 나면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가 나는데도 힘들어하는 수강생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처럼 빨리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급하게 자꾸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급하게 하니까 오히려 체력도 바닥 나버리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면서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화장품 하나로 3천만 원 매출 내신 분도 사실은 돈이 어느 정도 좀 있고 시간도 여유가 좀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지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쳐낼 수가 있었고, 안 돼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물건을 올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엄청 열심히 하지 않아요. 매달 키워드는 리셋이 되고, 그러면 이번 달에 좋은 키워드 나오면 올리고 없으면 그냥 안 올리면 되는 거예요. 길게 보면서 이 물건을 쌓아 나가야지 이번 달에 내가 얼마 벌어야 되는데 이래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은 엄청 길었는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여유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미래를 계획하고 그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노숙하던 시절에는 당장 내일도 계획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여유가 없는 상태였고, 지금은 돈도 조금 여유 있고 시간도 좀 여유 있으니까 유튜브 하고 책도 쓰고 뭐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또 애기랑 같이 있으려고 회사도 그만두고, 요런 여유, 요런 게 계속 쌓여 나가면 인생이 좀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로 재미없고 하고 싶은 말만 그냥 하는 편인데, 그래도 구독자 1300명이라는 그런 많은 숫자, 그런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고 봐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어딜 가서 배우든 내용이 다 비슷할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더 그래요. 세상에 비밀이 없거든요. 제가 하는 방식이 다른 누군가도 배워서 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배워서 하는 거고, 똑같은 내용을 배워서 각자의 그 개인적인 경험 플러스 개인적인 노하우 몇 가지, 요런 차이점밖에 없지 하는 방법이 다 비슷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다른 강의들도 많은데 왜 나한테 배워야 되냐, 요런 걸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노가다 하면서 부업을 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뽑는 방법, 그리고 노가다꾼도 할 만한 부업이다. 나도 컴퓨터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고 그렇게까지 배우고 대학 나오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했을 때 되더라. 그래서
그런 진입 장벽이 좀 낮다는 거. 대신에 여러분들이 사입, 제조, 브랜딩 계속 사업을 넓혀 나가면은 더 이제 비싼 강의들, 다른 강의들을 들으셔야겠지만 처음에 월 몇백만 원 버는 거는 이 위탁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장점으로는 쉽다? 일단 쉽고, 실제로 뭐 제 매출도 엄청 대단하지 않고 수강생들 매출도 엄청 대단하지 않지만 일반인들 기준에서 월 몇백만 원 버는 거는 엄청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억대 매출 이런 걸 보여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요 정도가 시작하기에는 괜찮지 않나. 그래서 조금 처음 배우시는 분들 대상으로는 제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차차 이제 중급 강의, 고급 강의 다 만들긴 할 거예요. 저도 다 배웠고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 알려드려도 못하거든요. 사입도 돈을 투자해야 되고 제조도 돈을 투자해야 되고 브랜딩도 마찬가지. 그래서 돈을 안 드는 방법으로 먼저 돈을 벌어보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얘기가 좀 재미없고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 계시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의외로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오늘은 해봤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도움되는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